나 10시 30분 구간 외국인가 기관 수급 통해 시장의 힌트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 참견러 김민수 대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과연 오늘 외국인가 기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이 좀 이전으로 돌아갔다, 수급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데요. 2조 2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0위권 안에는 없지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약 2천억 원 가까이, 한 10분의 1 정도의 물량을 배분하고 있고요. 그 뒤를 잇고 있는 게 2차 전지 종목들을 무려 4종목이나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일날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G화학까지 함께 포함되면서 현대차의 IRA 보조금 영향이 가장 크고, 볼보 같은 기업들 역시 노스볼트 파산 이후 한국에서 배터리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식 영향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트럼프의 피해주로 거론되기도 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이후 ESS 관련된 사업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용자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영향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의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2차 전지 함께 체크해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차 전지, 과연 현대차의 IRA 보조금 소식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소식인지, 앞으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영향력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 부분은 모릅니다.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현대차가 잘 파는지,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까지 트럼프 정책에 따라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이게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오늘 움직이는 거는 뭐 몇 가지 호재도 말씀하신 거 나오긴 나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낙폭이 컸는데, 그런 쪽에서 지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를 자극시켜서 나오는 매수세의 변화, 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정도면, 지금부터는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과정 쪽에서의 변화를 봤었을 때 중기적인 저항권 정도까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를 목표로 삼고 일단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61선 정도쯤 저항대 부분까지는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거기서 플러스 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확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책 쪽에서 IRA 폐지 이쪽으로 가고 AMPC는 뭐 살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반응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낙폭 과대를 얼만큼 좀 벗어나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상승 흐름 속에 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오늘 들어갈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아직은 일단 대기하자라고 답변 드리는 게 현명할까요? 네, 시청자분이세요? 네, 예. 일단 아마 그렇게 보시는데, 워낙 지금 들어갈까요라고 하는 것보다 네. 지금 물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 그런데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뭐 물 타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중간쯤에서 저항대 부분에서는 한번 좀 끊어낼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3위에 한화솔루션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 신재생 관련주, 분명히 연말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 속에서 굉장히 많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한 30일 정도부터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태양광 업종인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인도량을 보더라도 ESS 관련된 매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 살짝 주춤하면서 그 외에 해리스 트레이드로 꼽혔던 종목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네, 오늘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반란, 네. 울분의 반란,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화솔루션도 화나솔루션, 맨날 빠지다 보니까 화났다가 오늘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작년과 다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약간 또 이제 동남아 쪽에서 중국산 어떤 태양광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반사이익에 나올 가능성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게 주된 쪽으로 태양광이 우리만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어떤 미국 쪽에서 큰 어떤 성과를 이루겠느냐 라는 쪽들은 아직은 좀 돌다리를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은 실적 별로였다. 근데 원래 작년도 상반기는
별로고 하반기 괜찮아진다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안 좋은 모습들로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의 가능성과 함께 올해도 계속 체크를 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에 따른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신재생이 또 다시 부각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들, 네.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좀 확인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을 체크하자라는 쪽인데 아직 뭐 최선호 쪽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좀 그렇게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막 가격대가 중기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가볍게 나오는지 그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물품들에 대한 관세 인상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오늘 결국 2차 전진이 태양광이니 할 것 없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관련된 이 정책들을 어떻게 이어가게 될 것인지 그 연속성과 시세 상승의 연속성 함께 체크해보고 대응해보자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선택이 궁금해요. 사실 오늘 뭐 반도체 2차 전지만이 아니라 엔터와 제약주까지 다양한 색도 품고 있는 게 외국인의 특징인데 대표님의 탑픽 한 종목 골라볼까요? 네,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쪽을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저 밑에 하이브를 한번 맨 밑에 있지만은 그래도 화이팅 하자는 입장에서 하이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사실 2025년에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증권사들에서도 엔터주를 조금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좀 네. 같은 맥락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과 다르게 네. 올해는 하이파이브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네. 하이브를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들인데요. 어떻게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가장 또 줄줄줄 밀렸다가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반등이 딱 나오는 모습들 보니까 아 올해 기대감이 안 꺾였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이브를 보는 입장 쪽에서 특히 오늘 그래도 보니까 어제 또 제이홉이었나요? 네. BTS에서 또 제주 항공 참사 때 1억 기부를 하시고 뭐 이러셨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이네요. 그렇죠.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제대를 해서 나오는 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쵸.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과는 다른 실적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엔터 쪽에서 공연을 해서 해외에서 공연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 또 환율로 또 계산해서 잡힐 텐데 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해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들까지 본다 그러면 예상보다 환효과가 좀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렌터주도 그런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쯤이면은 또 서서히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9월이면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들이 제자를 하고 이제 집결하게 되죠. 헬프 다시 한번 탑픽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선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과연 기관은 지금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을까요? 기관의 순매수 탑10 종목 바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기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CES 2025에서 젠슨 한 회장이 키노트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CES 2025 키노트 연설 가장 먼저 한다는 의미가 앞으로의 산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시장 반도체에 대한 훈풍과 기대감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의 뒤를 잇는 게 로봇입니다. 사실 최근 AI니 모든 상승하고 있는 섹터의 그 최종 단계가 로봇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 급등 이후 오늘 장 초반 조정 반나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죠. 그만큼 강력하게 수급 뒷받침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NN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관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4종목이나 담아가고 있고요. 알테오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함께 포착해 보시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키워드가 로봇이겠죠. 오늘은 저는 로봇 내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하이젠 RNN 한번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AI의 발전의 끝은 로봇이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 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네, 하이젠 RNN 오늘도 올랐고요. 네. 이 기관들은 여전히 로봇 쪽 관심이 높습니다만 앵커님은 지금 사라고로 하시면 사실 수 아주 조금만 늘려준다면 예.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야수의 심장, 야수가 아니죠. 미녀와 야수의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로봇 쪽들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아마 지금부터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온다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을 봤을 때 로봇이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그냥 단기간에 테마주로 보이고 그냥 끝날 것이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한 CS2025에서 나오는 젠슨 왕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거고 게다가 또 톤을 높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GPU 파는 회사인 줄 아느냐 우리 이제 플랫폼으로 로봇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영역들을 AI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또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잘 소화하고 고무렵쯤에서 한번 더 주가가 반응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로봇 쪽은 계속 관심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이 그러면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대세로 가고 있는 AI 로봇과 함께 나오는 휴머노이드 쪽. 네. 이쪽은 조금 거리가 먼데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들어가는 관절은 보통 최대 75개까지 들어갑니다. 거기 그래요? 들어가는 관절 쪽에서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와 또 뭐 이제 모터 네. 이런 쪽들은 관심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한국 걸 쓰느냐 이건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거기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계속 관심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CS2025 기조연설에서 젠슨 왕 회장 역시 로봇 관련 키워드를 언급하게 될지 저희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지만 저는 이 종목 함께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위에는 알테오젠 함께 짚어보시죠. 네. 아니 제약주가 오늘도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속이 시원하진 않습니다. 갈 듯 안 갈 듯 주저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제약바이오주가 속 시원하게 가려면 뭔가 뻥 뚫려야 그쵸. 됩니다. 그 뚫리는 게 지금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그냥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변화들은 맞춰가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상황들이고 오늘 보니까 비만 치료제 이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D&D 파마텍 이런 수급 요인들 때문에 좀 더 강한 모습들이고 나머지는 바이오 쪽 막 뭔가 들썩들썩거리긴 하는데 그렇죠. 그게 계속 좀 막히는 느낌입니다. 그거는 금리의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 대충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에서 보게 됐을 때 지금 4.6을 살짝 찍었다가 지금 고 미치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인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7.9%까지 나옵니다. 뭐 거의 고금리죠 이 정도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그런 쪽에서 과연 실질 금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좀 확인되면은 그땐 날개를 달 것이다 라는 쪽에서 일단 지켜보시죠. 네. 금리만 체크된다라면 제약바이오주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표님의 픽이 궁금해요. 사실 이제 로봇도 빼고 제약바이오도 빼고 2차 전지도 뺀다라면 남은 종목들이 몇 개 없거든요. 대표님의 픽은요? 있죠. 섭섭하게 가장 강한 제 픽은 SK 하이닉스로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네. 지금 매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막 매수한다 이런 거보다 네. 모아가도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느덧 18만 원이 넘었네요. 네. 이렇게 나오는 변화를 그러니까 올해 초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 봐야 된다. HBM은 다시 중요해진다라는 쪽이 나왔는데도 시장은 그냥 예전에 그렇게 올랐다 이렇게 빠진 거하고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여전히 봐야 됩니다. 한국이 그나마 AI 쪽에서 성과를 내서 확장되는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간다. 네. 그러면 HBM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의 분위기를 맞춰간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 그리고 또 DRAM 시장이 약간 위축돼도 여전히 HBM으로 수익 방어를 한다.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된 HBM 장비 재부각 받는 쪽들 계속 챙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옥석 가리기를 해보면서 오늘의 탑픽 함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오늘 하이브 대 SK하이닉스인데요. 뭔가 시청자분들은 이 순간 SK하이닉스가 나와라 라고 좀 간절하게 기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의 픽은요? 그러면 SK 하이브닉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아우르는 거죠. 네. 근데 하이닉스를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네. SK 하이닉스로 픽을 하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략은 지금 일단 한 18만 원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이거 안착한다 그러면 20만 원대까지는 가야죠. 최소. 그래요? 네. 그런 쪽으로 목표가는 20만 원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저가는 뭐 16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모아간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SK하이닉스 지금부터 모아가자라는 전략 세워주신 점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참견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